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관자전자 외전 관자 투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뉴욕의 전망대에 관한 얘기를 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뉴욕의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돈을 따라서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미식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의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바로 뉴욕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뉴욕을 간 김에 호사를 부려보기로 했습니다. 일정 중에서는 한 4곳 정도가 이런 럭셔리 밀에 해당되는 장소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레스토랑은 바로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유명한 피터 루거죠. 뉴욕의 3대 스테이크하우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역사는 무려 140년 가까이 됩니다. 1887년에 이 스테이크하우스가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피터 루거는 예전에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 걸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커다란 벽에 피터 루거 빡 써 있습니다. 바로 이 동네가 피터 루거의 동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입구에 들어서면 웬 난데없는 바가 나옵니다. 술집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칵테일이나 주류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기가 지루한 사람들, 그리고 좀 목이 마른 사람들은 이렇게 바에서 맥주나 칵테일을 마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면 이런 메뉴판을 보게 됩니다. 1887년에 개업했다 딱 써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메인 메뉴인 스테이크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이 메뉴판에서 특이한 걸 발견을 했어요. 밑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뭔가 쓰여 있는데요. No credit cards accepted. 아니, 세상에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피터 루거에서는 계좌이체나 현금이나 수표나 미국의 현금 카드 아니면은 안 된다. 신용카드는 받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피터 루거에 방문을 하실 적에는 신용카드 아니고 현금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테이크를 뭘 시켜야 되느냐? 여러 명 가면은 스테이크 4, 2, 3, 4 이렇게 먹으면 되죠. 이것은 스테이크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의 이 스테이크는 드라이 에이지드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입니다. 포터하우스라고 하면 우리가 티본 스테이크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T자 모양의 뼈에 한쪽에는 등심, 한쪽에는 안심, 이렇게 하나의 스테이크로 2가지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스테이크를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저와 와이프 그리고 저 딸내미는 그러니까 스테이크 4, 3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냥 싱글 스테이크를 3개를 시켰어요. 왜냐고요? 스테이크는 굽기를 하나로 통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넓은 스테이크를 어느 한쪽은 레어, 어느 한쪽은 웰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굽기 정도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저랑 와이프와 저희 딸내미랑 선호하는 굽기 정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사실 지난 2012년에 방문했을 때도 여기 피터 루거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2인용 포터하우스를 시켰었거든요. 그랬다가 후회 많이 했습니다. 와이프의 취향은 웰던이고 저의 취향은 레어 또는 미디엄 레어였었는데 중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미디엄으로 시켰었거든요. 그랬더니 둘 다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굽기대로 먹자라고 합의를 봐서 따로따로 시켰습니다. 식전빵이 나오는데 식전빵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메뉴 중에 유명한 거는 슬라이스드 토마토 앤 어니언입니다. 정말 생 양파, 생 토마토를 그냥 슬라이스 해가지고 내주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인기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스테이크가 아무래도 기름지고 좀 느끼하잖아요. 그럴 적에 그런 입맛을 잡아주는데 나름 괜찮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스테이크죠. 안심으로 시켰고요.
저는 미디엄 레어로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육즙과 육질을 느끼기에는 가장 최적의 굽기가 미디엄 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었고요. 너무나 맛있습니다. 정말로 이 피터 루거는 스테이크 하나로 승부를 보는 레스토랑입니다. 겉은 아주 바싹 익어가지고 바삭한 느낌이 나는데 속은 이렇게 쫀득하고 몰캉한 육즙이 찍하고 흘러나오는 그 식감이 저는 정말 어디에서도 맛보기 어려운 스테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피터 루거 스테이크를 먹으러 뉴욕까지 갈 순 없잖아. 한 가지 대안은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피터 루거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의 도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피터 루거 도쿄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나왔느냐? 셋이서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한 50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 50만 원? 그렇죠. 스테이크 값이 비싸기도 비싸지만 팁이 있습니다. 한 20%를 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2012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15% 왔다 갔다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20%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값에다가 세금에다가 팁 20% 포함하니까 50만 원 됩니다. 야. 그래서 낼 돈 다 내고 대신 이렇게 코인같이 생긴 초콜릿을 잔뜩 바리바리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지하철역에서 보이는 석약은 꽤 멋있었다. 이걸로 위안을 삼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그랜드 센트럴 오이스터 바입니다. 이 레스토랑도 참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1913년에 생겼습니다. 역시 110년이 훨씬 넘었죠. 사실 저는 여기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방영을 했었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2에서 백종원 씨가 뉴욕에 와서 여기를 방문하셨더라고요. 맛집이라면서. 뉴욕에 굴 맛있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자, 여기 오이스터 바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메뉴판을 보게 되는데 정말 메뉴판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음식점에 가서 익숙하지도 않은 메뉴인데 이렇게 새까맣게 메뉴들이 많으면 뭘 골라야 됩니까? 와. 그래서 한껏 쫄아가지고 일단 굴집이니까 굴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웨이터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좀 여러 가지 굴을 맛있게 먹고 싶은데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굴집에서 굴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아니지 않나? 세 사람이서 요거 먹고 식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메뉴를 좀 시켰죠. 클램 차우더 스프랑 프라이드 클램 앤 프렌치 프라이를 시켰는데 클램 차우더 스프의 경우에도 그 뉴잉글랜드식 클램 차우더 스프가 있고 맨하탄식 클램 차우더 스프가 있대요. 뉴잉글랜드식 클램 차우더 스프는 전형적인 스프 있죠. 그 우유와 크림이 들어간 약간 걸쭉한 느낌의 하얀색 스프를 말하는 것이고요. 맨하탄식은 채소와 토마토가 들어갔는데 토마토가 들어갔으니까 빨간색이고 좀 맑고 칼칼한 그런 매콤함이 있다고 합니다. 윤희님이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저는 뉴잉글랜드식을 시켰고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야 늘상 먹는 것이고 조개 튀김도 맛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기억에 딱히 남진 않네요. 역시 여기는 굴집이기 때문에 굴이 가장 인상 깊었죠. 그럼 이 다양한 종류의 굴 맛은 어땠느냐? 정말 굴의 맛이 다양하더라고요. 슴슴한 굴도 있고 짭짤한 굴도 있고 또 쫄깃한 굴도 있고 말캉말캉한 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굴을 다 먹어본 결과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석화가 최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우리나라의 횟집 같은 데서 먹는 석화가 제일 맛있던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오이스터 바가 가격 대비 효용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나왔길래? 한 25만 원 정도 쓰고 나온 것 같습니다. 팁까지 포함해서요. 굴집에서 큰돈 내고 굴을 먹었는데 우리나라 굴이 생각났다면 가성비 별로 안 좋은 거 맞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성과 여러분들의 미각에는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정찬, 정말로 파인다이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뉴욕에서 그런 파인다이닝은 비쌉니다. 특히나 미슐랭 스타 받은 그런 집은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문을 했었던 그 시즌이
바로 NYC 레스토랑 위크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파인 다이닝 메뉴 중에 인기 있는 메뉴들을 두세 개 묶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또 놓칠 수 없죠.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는 레스토랑 가운데서 제가 고른 레스토랑은 더 모던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입니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 바로 옆에 있어서 모마 관람을 마치고 나서 점심때 들렀었는데요. 2코스의 경우에는 45달러, 그리고 3코스의 경우에는 60달러니까 아니 이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3코스에 60달러 하면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정찬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꽤나 괜찮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건 더 모던에는 공간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다이닝 룸이 있고요. 하나는 바 룸이 있거든요. 다이닝 룸은 말 그대로 이 건물 안의 식당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 룸은 건물 바깥의 테라스 공간, 일종의 카페테리아처럼 야외에 식탁을 배치해 둔 공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레스토랑 위크의 이 메뉴는 바룸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바룸이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이런 차로변이 아니라 바로 옆에 모마의 뒷마당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뒷마당에 조각들도 서 있고 또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맨하탄 도심의 한복판인데도 한적한 느낌도 있고 나름 되게 운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뭘 먹었느냐? 참 고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괜히 미슐랭 2스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빨간색 메뉴를 택해서 먹었고, 이 파란색 메뉴는 저희 와이프나 딸이 시켜서 먹었던 메뉴인데 저는 정말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먹고 나니까 배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먹고 나서 계산서를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3코스에 60달러라며. 그렇죠. 60달러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팁이 20%가 붙고 나니까 확 뛰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레스토랑 위크라고 하더라도 환율과 팁을 생각하면 정말 큰맘 먹고 가야 하는 레스토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꽤 높았습니다. 비싼 돈 주고 그 비싼 돈에 걸맞는 대접과 음식을 맛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럭셔리 밀은 엣지 전망대의 밑에 있는 밀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음식점입니다. 이 식당의 장점은 바로 옆에 있는 뱃슬, 마치 벌집 모양의 작은 전망대죠. 이 뱃슬을 바로 정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허드슨 강변까지도 보이니까 뷰나 이런 것들 꽤 괜찮고요.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느낌 아시죠? 그리스의 그 산토리니 하면 떠오르는 그 하얀색 회벽과 푸른 쪽빛 지붕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의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밀로스도 레스토랑 위크의 참여 레스토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2코스 내지는 3코스를 비교적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스토랑 위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이후의 일정, 즉 그 엣지 전망대를 가는 일정이 딱 시간대가 픽스가 되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추려면 좀 일찍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스토랑 위크의 메뉴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냥 일반 메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질 수밖에 없었죠. 여기도 또 이 메뉴판을 딱 보면 이제 숨이 턱 막히죠. 도대체 그리스 음식이라는 것을 내가 먹어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 뭘 골라야 되나 좀 갑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메뉴가 뭐냐 추천 좀 해줘라 라고 제가 웨이터한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단 크랩 케이크랑 그리스식 세비체랑
문어 무침 이거를 먹었었는데요. 다 맛이 있었는데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 크랩 케이크는 제가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남아있질 않은데 어쨌든 양이 다 콩알만 해가지고 야 이거를 어떻게 식사로 먹나 싶어서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는 없을까? 추천하고 싶은 요리가 없니? 라고 또 웨이터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생선 요리를 제대로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요. 비싸면 어떡하지? 라고 좀 쫄았었는데 얼핏 가격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그걸 갖다 달라 라고 해가지고 발라다라고 하는 일종의 도미래요. 이 도미 구이라고 해야 되나 조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이제 시켰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이 발라다 하나씩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최고 인기 메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시켰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아주 겉바속촉으로 촉촉하고 좋았는데요. 그런데 그 아무 부담 없이 시킬 수 있는 메뉴가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발라다라고 하는 이 생선 구이가 시가였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제가 그 웨이터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단위 무게당 얼마였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그냥 저는 그 정가로 알아듣고 이 정도면 싸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단위 무게당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는 무게에 따라서 훨씬 더 그 가격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영수증을 보고 나서 허걱했던 거죠. 이 손바닥만한 도미의 가격이 155.76불이었던 겁니다. 20만 원이 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와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은 것들을 다 합치고 나니까 배도 별로 안 부른데 한 56만 원 정도를 쓰고 나왔더라고요. 팁까지 합쳐가지고 눈물 나는 식당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제일 안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기크 메뉴를 이용을 했더라면 나름 만족하고 먹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뉴욕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음식 중에는 피자가 있죠. 뉴욕 피자. 특히나 뉴욕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수한 피자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석탄 화덕 피자다. 차콜 브릭 오븐으로 굽는 피자가 맛이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원조인 롬바르디스와 그리말디스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좀 판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롬바르디스도 아직 있긴 있습니다만 시쳇말로 피자 전쟁이 일어났던 업체가 있어요. 바로 줄리아나스와 그리말디스의 피자 전쟁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리말디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삼촌네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이 피자 굽는 기술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삼촌이 석탄 화덕에서 이탈리아식 피자를 굽는 방법을 도입한 1세대 피자 장인이었던 거예요. 이 패치 그리말디가 그 피자 굽는 노하우를 삼촌한테 전수받아서 브루클린에다가 피자집을 처음 열었어요. 그의 나이 57세 1990년의 일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리말디스의 원조인 거죠. 그런데 이 그리말디 옹이 8년 있다가 이 가게를 상표권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요. 연세가 65 되셨으니까 많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이 그리말디 옹은 은퇴를 하시고 이 이어받은 사람이 그리말디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장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사업에만 치중을 하는 나머지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세금도 체납이 되고 막 압류도 당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 그리말디스의 바로 옆 건물로 그리말디스 피자를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현재 그리말디스인 것이죠. 근데 이 은퇴한 그리말디 옹이 이 그리말디스의 운영하는 꼴을 보니까 영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내가 다시 컴백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피자 맛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창업을 했었던 원조 그리말디스 자리에다가 그리말디 옹이 다시 피자집을 차립니다. 그때 연세가 79살 때예요. 와. 그리고 가게 이름을 그리말디스라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상표권을 예전에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가게의 이름을 줄리아나스라고 붙입니다. 그 줄리아나가 누구냐? 바로
그리말디 옹의 아내분의 성함입니다. 야, 완전 사랑꾼이죠. 그래서 지금도 줄리아나스와 그리말디스는 이렇게 나란히 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경쟁 관계가 되겠죠. 그리말디스의 그리말디 아저씨가 없는 이 피자 전쟁에 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2012년에 제가 뉴욕에 왔을 때는 그리말디스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줄리아나스를 갔습니다. 원조라는데 안 가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말디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말디 아저씨를 줄리아나스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93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식들이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또 이걸 딴 사람한테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진짜 피자 장인 그리말디 아저씨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그래서 줄리아나스에 가서 피자를 먹어봤는데 전통적인 메뉴죠. 이 마르게리타 피자와 루꼴라가 듬뿍 올라간 프로슈토 피자를 먹었습니다. 이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맛있습니다. 많이 탔거든요, 밑바닥이. 그래서 약간 탄맛도 좀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약간 그 탄맛에서 오는 그 바삭함이 있고 도우는 또 폭신폭신하지가 않습니다. 또 쫀득쫀득합니다. 그런데다가 방울토마토가 적당히 익혀져가지고 완전히 탱글탱글하지도 않고 살짝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과즙을 함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토마토의 즙이 나오는데 그것과 치즈가 어우러지는 그 맛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피자를 먹기 위해서 뉴욕을 와야 된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맛있는 피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 집도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2에서 백종원 씨가 방문을 해가지고 최고의 피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도 못지않게 맛있는 피자집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오이스터 바도 그렇고 이 줄리아나스도 그렇고 백종원 씨가 너무 이렇게 좀 블러핑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제 미각이 아주 한참 모자란 탓일 수도 있겠죠. 뭐 팁 포함해가지고 한 14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뉴욕에서는 아이고 싸게 잘 먹었네 라는 수준인 겁니다. 정말 웃프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줄리아나스도 괜찮았지만 저는 그리말디스도 예전에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리말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구조상 1층에는 피자를 만드는 곳이 이제 오픈 키친으로 보여주고 있고 테이블이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국적인 풍미가 있달까? 뭐 그리고 맛도 예전에 그리말디스에서 먹었던 피자와 이 줄리아나스에서 먹었던 피자의 맛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둘 다 석탄 피자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 뉴욕에서 석탄화덕 피자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각종 규제들이 아주 엄격해져서 역사가 오래된 집 말고는 사실상 이제 신생 피제리아는 개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석탄 화덕을 쓴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 특색이 있고 그래서 둘 다 가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가 좋았던 게 피자만 먹고 끝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바로 여기 이렇게 브루클린 브릿지와 로워 맨하탄이 보이는 바닷가가 나오거든요. 이거 바닷가라고 해야 되나요? 강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경을 구경하기에 아주 적당한 스팟이 있어요. 여기를 참 추천합니다. 밤에 피자 먹고 나와가지고 야경 감상하기 딱 좋은 코스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또 그 유명한 덤보도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도 좋죠. 그리고 요 근처에는 또 유명한 아이스크림집이 있습니다. 바로 브루클린 아이스크림 팩토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이 아이스크림 가게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바로 밑에 이렇게 그림처럼 하얀 건물이었었거든요. 되게 예뻤었고 정말로 제가 좋아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뭐 임대차 기간이 끝났나요? 그래서 쫓겨난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근처로 좀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브루클린 아이스크림 팩토리에서 파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어디서 띄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그런 아이스크림이라고 떡하니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니까 어이구야, 한 45,000원 정도, 아이스크림 컵 하나에 15,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오씨, 대단합니다. 역시 뉴욕의 물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네요. 좀 색다른 맛, 좀 익사틱한 밀은 뭐가 없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을 많이 다녔는데요. 일단 가자마자 가장 간단하게 먹었던 것이 로스타코스 넘버1. 이 타코를 먹으려면 여기를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정말로 막 줄을 막 한참 서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이럴 일인가 싶었는데요. 이분들이 왜 줄을 서 있는지 저는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딱히 뭐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보니까 뭐 그냥 척척척척 뭐 그냥 되게 쉽게 만드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골고루 좀 먹어본다고 스테이크 타코와 치킨 타코와 그 노팔이라고 하는 선인장 타코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메뉴라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는 느낌이 뭐 오이지를 다져놓은 느낌이랄까?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뭐 하나같이 뭐 그냥 뭐 타코가 타코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역시 본토의 타코는 달라 뭐 이런 느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온 가족이 좀 이것저것 먹느라고 한 67,000원 정도를 쓴 것 같은데 뭐 딱히 인상적이진 않았다. 저희 와이프는 우리나라 바토스에서 먹는 타코가 훨씬 더 맛있다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는 징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배우 이서진 씨가, 이서진의 뉴욕인가요? 거기에서 여기 맛있다고 추천을 한 집이어가지고, 옛날에 이서진 씨가 뉴욕 대학교 다닐 적에 이 징퐁을 많이 왔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맛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뉴판을 보고 특정 메뉴를 찍어서 주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야장천 기다려도 안 나와요.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문을 하면 되느냐? 여기에 음식 주문 시스템은 카트에 딤섬을 막 바리바리 막 쌓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눠주는 뭐 이런 시스템이고, 카트가 돌아다닐 때마다 쓱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걸 집어다가 먹는 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리 예약을 한 다음 스케줄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성비는 좋았다. 55,000원 정도 냈는데도 뭐 그냥 배 채우는 정도로 먹고 나왔다. 와이프는 별로 못 먹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가성비는 되게 좋은 딤섬집이었다. 그럼 맛도 있었다. 나중에 혹시 또 뉴욕을 갈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서 시간 좀 잡고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랍스터 플레이스입니다. 랍스터 플레이스라고 하면 첼시마켓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공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일종의 푸드 코트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샵들도 많이 있고 막 이런데, 그 중에서도 꽤 유명한 랍스터 집입니다. 랍스터를 배부르게 먹고 싶을 때 가성비 있는 랍스터 집이다 라고 옛날부터 소문이 난 곳이었고, 제가 12년에 왔을 적에도 여기에서 랍스터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되게 가성비 있게 포장해 와가지고 잘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분명히 그때는 가성비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먹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먹고 나니까 웬걸 32만 원이 나와버렸네. 랍스터를 배부르게 먹었다고 32만 원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2년도에는 입이 둘이었고 이번엔 입이 셋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내지는 생각보다 많이 비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여기에서 먹었던 클램 차우더 스프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권한다면 여기에서 랍스터를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여기서 파는 클램 차우더 스프를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일정으로 그 우드버리 아울렛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됐거든요. 여기서 이 꿍파오 웍이라고 하는 퓨전 중식당을 갔었거든요. 뭐 일종의 푸드코트 같은데 쫙 늘어서 있는 음식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기가 유명한 게 이 오렌지 탕수육이 유명하다고 뭐 이래가지고 콤보 세트 뭐 이걸 2개를 시켜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나눠 먹었었는데 골고루 섞여 있고 뭐 맛있었습니다. 가성비가 괜찮았어요. 뭐 대단하게 우와 뭐 이런 맛은 아니었지만 독특한데 한 번 정도 먹어볼 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었고요. 한 5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엔 여기서 팁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뉴욕의 마지막 날 저녁을 또 좀 색다른 걸 먹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미트르 타이라고 하는 타이 음식점을 갔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전형적인 타이 음식점이었고요. 인테리어나 아니면 메뉴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딱 보기에도 타이 음식점이군 라는 느낌을 주었었죠. 저는 뭐 늘상 타이 음식점에 가면 뭐 먹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우볶음밥, 푸파퐁 커리 같은 거, 그리고 팟타이 이렇게 시켜서 먹었어요. 아주 평범한 타이 음식점에서 아주 평범한 타이 음식을 먹었고 나오려고 하는데 가격이 한 18만 5천 원 뭐 팁 포함해서 이랬습니다. 생각보다 가격 대비 효용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우와 또 가고 싶다 뭐 이 정도는 또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페셜 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음식을 소개하는 란에다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식당 얘기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도착한 첫날 저녁 식사를 여기서 했었는데요. 엘렌스 스타더스트 다이너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뭐 겉보기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뭐 전통적인 미국 식당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줄을 그렇게 막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30분 넘게 줄을 섰던 것 같거든요. 왜 여기 이렇게 줄을 섰느냐? 이 식당은 한 번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보다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이 식당은 일종의 극장 식당 같은 거예요. 이 식당 안에서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아니 여기에 공연을 할 때가 어디 있지? 그죠? 무대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걸어다니는 통로가 무대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누가 공연을 하는 거야? 이게 또 대단한 건데 방금 전까지 제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던 그 서버, 웨이트리스, 웨이터가 갑자기 뮤지컬 배우가 됩니다. 정말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일을 하시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분들은 다 현역 뮤지컬 배우시거나 뮤지컬 배우 지망생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브로드웨이의 캐스팅 디렉터가 여기에서 식사를 하다가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직접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캐스팅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막 서빙을 보시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직접 또 막 노래도 부르고 또 노래를 부르다가 또 그 노래가 끝나면 바로 또 서빙을 하고 이런 극장식 레스토랑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서빙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수가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찾는 것도 일이었어요. 무대가 따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1층에 계신가 하고 보고 있으면은 어느새 2층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고 있고 또 뭐 이중창을 부른다라고 했는데 가수 하나는 1층에 있고 또 하나는 2층에 있고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관객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활기차고 재밌습니다. 그럼 음식 맛은 어땠느냐? 음식 맛은 그냥 쏘쏘입니다. 메뉴도 별게 없어요. 그냥 늘상 먹는 버거, 프라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밥을 먹으러 간다라기보다는 밥을 먹으면서 내지는 배를 채우면서 공연을 보러 간다라는 느낌이 좀 더 큰 극장식 레스토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점이 같이 간 사람들끼리 대화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볼 것들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 딸내미는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뮤지컬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뮤지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한번 여기 들러보시라 강추를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세 사람이서 어쨌든 이것저것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 한 16만 원 들었거든요. 팁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26만 원은 아깝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뉴욕의 먹거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서 경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경험 그 자체를 우리가 흡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뉴욕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을 먹더라도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욕의 문화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